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에 대한 육서에 대한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육서에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그래가지고 일단 6개의 글서자거든요. 6개의 글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법이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방법에 뭐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 상형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사자가 있고요. 네 번째는 해이자, 네 번째는 형성자, 다섯 번째는 전주자, 여섯 번째는 가차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핵심적인 거는 이 상형, 지사, 해이, 형성이 네 글자고요. 나머지는 이제 좀 활용이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형자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형자는 뭐의 모습을 본떴다고 돼 있나요? 사물의 모습을 본떴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건 뭘까요? 해의 모습을 본떠서 해인. 이거는 달의 모습을 본떠서 달, 월자. 이 한자는 나무의 모습을 본떠서 나무,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물의 모습을 본뜬 것을 상형자라고 하고요. 자, 지사자는 뭐냐면요. 이제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건데, 추상적이라는 개념은 이제 좀 쉽게 말해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개념을 수상적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숫자와 방향 같은 건데 1, 2, 3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숫자와 관련된 거라던가 동, 서, 남, 북 그 다음에 상, 하, 좌, 우 이런 식으로 방향에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지사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형자랑 지사자를 통해서 보통 한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두 개를 합쳐서 흔히 말하는 부수한자. 이 부수한자가 보통 상형자와 지사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상형자와 또는 지사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한자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회의자입니다. 회의자는 뭐냐면요. 뜻과 뜻이 만나서 또 다른 한자가 만들어진 거고요. 형성자는 뜻과 음이 만나서 새로운 한자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좀 명확한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한자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해일이죠? 해. 그 다음에 이 한자는 달월자죠. 그래서 달이랑 만났어요. 해와 달이 만나서 밝아졌다는 뜻의 밝을 명자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 형성자와 같은 경우에는 K자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인이죠. 사람이랑 나무가 합쳐졌죠. 그래서 사람과 나무가 합쳐져서 뭐가 됐어요? 어떠한 사람이 나무에서 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쉴, 휴자가 됐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 인, 나무, 목자, 쉴, 휴자. 완전히 다른 한자가 됐지만 그래도 뜻과 뜻이 만나서 그 뜻과 연계되는 또 다른 한자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해이자입니다. 그래서 상형자, 지사자가 만나서 해이자가 됐죠. 사람의 모습을 본떴어요. 그것도 이게 상형이고 이 나음학자도 상형이죠.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형성자는요. 뜻과 음이 만나서 새로운 한자들이 만들어졌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한자는 모서리를 뜻하는 모방자거든요. 원래는 소가 이끌어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썼던 도구인 쟁기의 모습을 본뜬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소가 끌겠죠. 근데 차후에 이 모서리란 뜻을 갖고 있는 모방자가 됐어요. 이 모방자와 같은 경우에는 자, 어쨌든 방이라고 익혔죠.
저 이런 한자들 일단 처음 봐서 모르겠지만 여기에 방, 방자가 있기 때문에 방이라고 읽히는 건 알겠어요? 라는 말. 네, 정답입니다. 그래가 이 모방자, 이 방자라는 음가 이렇게 똑같이 같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부수자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그래서 뜻에 해당되는 것과 음가에 해당되는 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형성된 게 형성자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 한자 같은 경우는 치다란 뜻이거든요. 이제 무기를 들고 상대방을 이렇게 물리쳐가지고 그 어떠한 무기를 땅바닥에 내려놓다란 뜻입니다. 놓을 방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한자는 왼쪽에 들어가냐에 따라 오른쪽에 들어가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선 언덕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언덕 같은 걸로 이렇게 쓰나미, 해일과 같은 방파제를 막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막을 방자. 그리고 이거는 사람의 얼굴의 모습을 번떠가지고 사람의 입으로 말하다란 뜻이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어떠한 곳을 방문하는 뜻이 됐어요. 상대방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문할 방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방이라는 음가와 함께 앞에 부수 한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음가를 이렇게 그대로 몰려받아서 새로운 한자를 만들어진 게 형성자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 문자, 문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한자인데 자, 이 한자에다가 귀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자, 문에다가 귀를 대가지고 어떠한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 됐어요. 들을 문자. 그 다음에 입이라는 뜻이 들어가서 문 앞에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질문 같은 걸 묻는다는 뜻에서 물을 문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이라는 음가를 그대로 몰려받으면서 이 부수 한자의 성분에 따라서 의미가 확장이 되어서 바뀌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회의자랑 형성자가 어떤 차이점인지 알겠나요? 일단은 가장 큰 특징으로는 회의자는 뜻과 뜻이 만났기 때문에 뒤에 해당되는 음가가 달라져요. 보이시죠? 해, 일, 달, 월, 밝을, 명. 그래서 이건 회의자입니다. 이것도 사람, 인, 나무, 목, 쉴, 휴. 완전히 다른 음가가 됐죠? 그런데 형성자 같은 경우에는 이 음가가 그대로 가는 경우 혹은 이제 매라는 음가가 됐으면 뭐 해라고 바뀌는 등 어쨌든 비슷한 음가로 가거나 음가가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형성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한자에서 또 상형이나 지사자를 합쳐가지고 물론 상형자가 거의 대부분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또다시 회의자나 형성자가 만들어진 여기에서는 형성자가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미모자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본뜬 거죠. 여기에 이 한자는 사람 인자의 변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사람, 다시 말해 자식을 매일같이 생각한다. 매일 매자죠. 일부러 제가 지금 한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획순을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느낌으로 써야 돼요. 일단 위에서부터 아래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무 목자가 들어가서 어머니의 향기와 같은 매실, 매화나무 매자, 매화 매자. 자, 삼수변이 들어가서 이건 물에 관련된 한자겠죠? 그래갖고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넓을 바다, 대자가 됐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면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꺼졌네요. 네, 어쨌든 계속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는 상형자죠. 여기에 딸려 들어온 사람 인자는 뭐예요? 상형이겠죠.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한자는 상형과 상형이 만난 회의자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뭘 붙였어요? 상형자 붙였죠. 나무의 모습은 또 나무 목자. 물의 흐름에 관련된 물 숫자. 삼수변이죠. 상형. 이렇게 합쳤더니 이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와 매자. 매가 매 또는 해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두 개는 형성자가 되는 겁니다. 형성자, 형성자. 이런 식으로 보통 한자가 이렇게 조합이 돼서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설명했던 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런 느낌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이제 좀 파악이 되셨나요? 그래가지고 이 육수에 대한 것 중에 4가지를 한번 해봤는데 전주자는 뭐냐면요. 자,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자, 이 한자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막대기를 들고 악기를 치는 모습을 나타내서 음악악자거든요. 자, 음악악자인데 음악을 하는 건 즐겁겠죠? 즐거울 악자. 그 다음 즐거운 걸 한다는 것은 무언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좋아할 요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한자에 둘 이상의 뜻과 음을 갖고 있는 이런 한자들을 전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할 때 쓸 때는 음악학자고요. 낙원이 펼쳐졌다. 낙원이란 단어를 만들 땐 즐거울 낙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에요. 또 하나 볼게요. 자, 이런 한자가 있는데 악할 악자가 있고 미워할 오자가 있거든요. 악할 악자는 악마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겠죠. 미워할 오자는 징후라는 단어를 만들 때 이 한자를 오라고 읽겠죠. 이런 식으로 단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차자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음만 빌려다가 쓴 한자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중국어에서 이제 썼던 한자들 말고 일단 중국어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불란서라던가. 불란서는 프랑스예요. 아세아라는 음가를 아시아라고 한다던가. 이런 느낌으로 해당 한자를 줘놓고서 그 한자에 음만 빌려서 쓴 것들을 가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 가짜에 빌리 차자. 거짓으로 빌린 글자란 뜻이요. 가차자라는 게요. 그래서 뭘 빌렸나? 음가만 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사물의 모습을 그대로 떠서 만든 한자는 상형자. 그리고 숫자와 방향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것을 지사자. 그리고 뜻과 뜻이 만난 게 회의자. 그 다음 뜻과 음이 만나서 만들어진 게 형성자. 그래서 회의자는 전체 한자의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요. 70% 이상 거의 대부분의 한자가 이렇게 상형자의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의 한자에 둘 이상의 뜻과 음이 만나서 만들어진 게 전주자. 그다음 마지막 음만 빌려서 만든 거, 네, 가차자라는 개념까지 알고 있으면 되지만 한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이 4가지만 알아도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형과 상형이 만나서 회의자 또는 형성자 여기에다 상형과 상형이 또 들어가서 형성자가 됐죠. 여기에다가도 또 한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합쳐져서 계속해서 한자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의 수천자에서 수만 자 정도의 한자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파악하고 이해를 하면서 왜 이 한자가 이러한 뜻을 갖게 되었는가 살펴보면서 한자를 익히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자, 다음 영상에서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